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개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은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를 보기 전 이것만 반드시 알아두면 영화 감상에 도움이 되는 설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즉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가이드 영상이죠.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가이드 총정리 시작합니다. 먼저 영화의 시놉시스부터 알아봅시다. 와칸다의 국왕 트찰라의 죽음 이후 수많은 강대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고 이에 와칸다 전 왕의 대비 라몬다, 트찰라의 여동생 슈리, 그의 연인이었던 나키아, 와칸다의 왕실 근위대 도라밀라제의 장군 오코에, 자바리 부족의 족장 은바쿠까지 힘을 합세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와칸다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어갑니다. 한편 와칸다의 특산물 비브라늄의 패권을 두고 벌어진 의문의 사건과 함께 해저 깊은 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네이머와 탈로칸의 전사들이 와칸다를 향해 무차별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시놉시스였고 지금부터는 영화를 볼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설정과 소재들을 정리해봅시다. 그 첫 번째는 영화의 부제목이며 이번 작품에서도 중요 배경이 될 와칸다입니다. 와칸다는 대충 동아프리카쯤에 위치한 가상의 국가로 국왕의 통치하에 국정이 운영되는 전제군주제 국가입니다. 특산물인 비브라늄을 통해 고도로 발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주변국들로부터 존재를 숨긴 채 고립주의를 원칙으로 국가를 일궈오고 있었지만 트찰라가 왕이 된 뒤로는 선조 국왕들의 국정 운영 방식을 탈피해 전 세계로부터 와칸다의 존재를 알리게 되며 현재로선 일반 국가와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는 그동안 와칸다의 존재를 몰랐던 다른 국가나 기관들에게 표적이 되면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 와칸다의 국가의 특징과 성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와칸다의 기술력의 핵심인 비브라늄입니다. 지구상 전 국가 중 비브라늄이 생산되는 곳은 와칸다가 유일합니다. 때문에 비브라늄의 희소성은 엄청나죠. 게다가 그 어떠한 충격도 흡수해버리는 성질로 어마어마한 강도를 자랑하며 만약 빌런들의 손에 들어갈 시 상상할 수 없는 무기로 가공될 수 있는 위험한 원료입니다. 따라서 이번 작품에서는 이러한 비브라늄을 탐내는 주변 국가나 특수한 기관과의 갈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어째서 이들이 비브라늄을 사수하려 하는지를 생각하고 보신다면 사건 발단의 몰입을 도와줄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번 작품의 핵심 등장인물들과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트찰라의 동생이자 와칸다의 공주 슈리입니다. 슈리는 토니 스타크 못지않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과학자로 비브라늄을 이용한 과학기술에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데요. 와칸다에서 등장하는 비브라늄을 이용한 무기들은 대부분 그녀가 발명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블랙팬서의 슈트가 되겠죠. 현재는 오빠이자 국왕 그리고 블랙팬서였던 트찰라가 사망을 한 상태인데요. 따라서 이번 작품을 통해 오빠의 자리를 이어받아 2대 블랙팬서로 탄생하고 활약하는 슈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트찰라의 연인이었던 나키아입니다. 그녀는 와칸다 정보기관 소속으로 주로 외부에서 스파이로 활동하며 최빈국들의 불우한 처우를 바로잡아주는 일에 힘썼습니다. 외부 활동이 많아 각종 외국어에 능하지만 소피아 아줌마 얼굴 보니 좋네요. 뭐지? 고마워요. 한국어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여 한국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면 200%의 확률로 실패할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트찰라를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 외부로부터 와칸다를 지키는 전사로 활약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코에인데요. 오코에는 국왕을 수호하는 왕실 근위대 도라밀라제의 장군입니다. 따라서 와칸다의 우수한 병력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전투에 앞장서 슈리와 함께 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트찰라의 어머니 라몬다입니다. 와칸다의 국왕이었던 트찰라가 사망하자 왕좌의 빈자리를 라몬다가 맡아 국정을 운영하게 되죠. 와칸다의 전통을 따라 국왕들에게 주어지는 블랙팬서의 힘이 라몬다에게도 주어지는 것은 아닌 듯하지만
그래도 국왕으로서 외교 문제에 직접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슈리가 2대 블랙팬서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지금, 원래대로라면 국왕의 자리도 블랙팬서, 즉 슈리가 맡는 것이 맞고 라몬다는 다시 데뷔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어쩌면 슈리는 그냥 블랙팬서로만 활약하고 국정은 라몬다가 그대로 국왕의 자리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새로운 인물인 네이머입니다. 네이머는 탈록한 왕국의 국왕입니다. 참고로 탈록한 왕국은 해저 깊숙이 어딘가에 있는 바닷속 가상의 국가죠. 마블 코믹스에서는 아틀란티스가 있지만 MCU에서는 탈록한이 이를 대체한 듯합니다. 네이머는 예고편 속 탈록한인들과 다른 생김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 보통의 탈록한인이라면 푸른색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네이머는 인간처럼 황색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원작의 내용을 따라 그의 부모 중 한 명이 인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탈록한 종족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죠. 때문에 탈록한인들처럼 수중 호흡이 가능하며 반대로 물 밖에서는 인간들처럼 호흡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탈록한인들을 보면 물 밖에서는 특수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예고편에서 보인 그의 능력으로는 발목에 달린 날개로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하며 그가 착용한 장신구는 비브라늄 재질인 듯 은바쿠의 파워풀한 공격도 끄떡없이 막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네이머의 장신구가 비브라늄이라면 이는 와칸다와 탈록한 사이에서 비브라늄의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생긴다고도 볼 수 있죠. 때문에 이번 작품에선 비브라늄이 핵심 소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작품에서 새롭게 데뷔하는 리리 윌리엄스입니다. 그녀는 천재 공돌이란 설정으로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의 뒤를 이어갈 2대 아이언맨인 아이언하트가 되는 캐릭터인데요. 공개된 클립 영상을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슈리와 오코에가 집에 찾아와 그녀를 데려가려고 하고 리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슈리가 그녀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와칸다에 데려가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블랙팬서가 성공적으로 데뷔한 만큼 이번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를 통해 아이언하트의 데뷔가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네요. 끝!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를 보기 전 알아두면 감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MCU의 행보를 본다면 이번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흥행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마블을 좋아하는 팬들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마블은 진짜 끝이 났다고 평가하는 여론이 강한데 이번 작품만큼은 개연성 있는 스토리 전개로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번 작품이야말로 벼랑 끝에 놓인 마블의 상황에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도 실망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마블을 사랑했던 팬들은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와 같은 끔찍한 이벤트 영화가 아닌 이상 그 외의 작품들은 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메밀목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